안녕하십니까. 실리콘파워 코리아 에이전시 주식회사 리더 인포메이션입니다. 지금부터 실리콘파워 벨록시 시리즈 V60 120GB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리콘파워 SSD 중 벨록시 시리즈는 샌드포스 SF228 컨트롤러와 골든 펌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낸드는 MLC 타입이고 128GB 낸드 플래시를 8개 사용하여 총 128G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8GB란 16GB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V60은 낸드 플래시 총 크기가 128GB 사이즈로 만들어졌지만 사용자 영역은 120GB로 설정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7%인 8GB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것은 SSD 오버프로바이징에 할당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케티드 OP라고 합니다. V60 제품은 대략 7%의 마케티드 OP와 기존 OP 영역이 합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OP 영역이 대략 15%로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표는 SSD 물리적인 용량이 마케티드 OP 영역에 따라 SSD 사용자 용량이 어떻게 틀려지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V60 시리즈 120GB 제품은 7%의 마케티드 OP를 포함하여 총 15%의 OP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SSD 물리적 용량이 128GB로 구성되어 있지만 마케티드 OP 영역 7%를 제외한 120GB로 사용자 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타사의 128GB의 제품은 마케티드 OP 영역 없이 기본 OP 영역만으로만 운영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표와 같이 마케티드 OP 영역을 0%로 설정하더라도 실질적인 물리적 OP 영역은 7% 존재하기 때문에 타사 제품은 128GB 제품으로 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영되는 OP 영역이 작아서 OP 영역이 큰 제품보다 데이터 처리의 안정성과 신뢰도에서는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OP 영역이 가지는 의미는 쓰기 성능을 증가, 낮은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으로 플래시의 수명을 높여주고 그것은 내구성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SSD 데이터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ECC를 위한 공간으로 제공됩니다. 그 예로 S사는 항상 128GB 사이즈로 제품을 출시했지만 최근 TLC를 사용한 제품에서는 마케티드 OP를 설정하여 120GB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MLC보다 더 강력한 ECC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MLC보다 더 낮은 내구성을 지닌 TLC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S사는 서버 제품으로 100GB 모델이 있는데 이 또한 128GB의 SSD 용량에서 37%의 OP 영역을 설정하여 100GB 제품으로 된 것입니다. 이처럼 OP 영역은 크면 클수록 좋지만 사용자 영역이 작아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점은 매우 많고 중요합니다. V60 시리즈는 15% OP 영역이 샌드포스 SF228의 라이즈 기능에도 사용되고 그 기능은 SSD 신뢰도를 향상시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제품과 샌드포스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V60 시리즈의 비교입니다. SSD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에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중 컬렉터블 에러란 정보의 손실 없이 하드웨어가 극복할 수 있는 오류를 말합니다. 라이즈 기능이 적용된 V60 시리즈의 컬렉터블 에러의 비율과 일반적인 SSD 컬렉터블 에러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V60 시리즈에서는 이들 에러를 소프트웨어 개입 없이 SSD 자체적으로 그 오류를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60 시리즈는 그러한 오류들을 수정시키고 다시 유효한 값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V60 시리즈의 에러 컬렉터블 엔진은 512바이트당 W/55비트 단위로 오류를 수정하여 다시 유효한 값으로 돌려줍니다. 언컬렉터블 에러란 ECC 또는 SSD 기능에서 수정 불가능한 오류로 SSD가
언컬렉터블 에러를 탐지했을 때 올바른 데이터를 리턴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SP의 V60 시리즈는 샌드포스사의 라이즈 기능으로 언컬렉터블 에러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타사의 SSD보다 그 비율이 적게 되는 것입니다. 사일런트 에러란 SSD가 에러를 탐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데이터를 리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샌드포스 컨트롤러가 장착된 V60 시리즈는 엔드-투-엔드 CRC 기능으로 엔드-투-엔드 에러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즉 실리콘 파워의 V60 시리즈는 특화된 샌드포스 기술을 바탕으로 SSD 3가지 데이터 오류로부터 보호를 하고 그 결과 SSD 신뢰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킵니다. 첫째, V60 시리즈는 컬렉터블 에러에 대해서 강력한 오류 정정 엔진을 사용하여 512바이트당 W/55 비트 단위로 오류를 수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언컬렉터블 에러가 발생했을 때 라이즈 기능으로 그 오류를 줄여줍니다. 세 번째, 보통 언디텍티드 에러라고 불리는 사일런트 에러는 엔드-투-엔드 CRC 기능으로 차단시켜줍니다. 실리콘 파워 V60 시리즈 SSD는 LSI 듀라 클래스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듀라 클래스 기술이란 표준 낸드 플래시 메모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낸드 플래시 관리 기능으로 SSD 신뢰성과 성능 및 전력 효율성을 극대화시킵니다. 바로 이 점이 표준 컨트롤러와 샌드포스 컨트롤러의 큰 차이점입니다. 이 기술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표준 낸드 플래시의 몇 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듀라라이트는 SSD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기술입니다. 효과적인 블록 관리와 웨어 레벨링, 여유 공간을 재생하고 확보하기 위한 지시 기능, 읽기 방해 요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라이즈 기능, SSD 내구성과 데이터 보존력을 향상시키는 최상의 ECC 엔진, AES-128 지원, SATA3 지원 및 NCQ 지원으로 인한 랜덤 읽기와 쓰기 성능을 향상, 스마트 기능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512바이트당 W/55바이트 단위로 오류를 수정하는 강력한 ECC 기능, 1016비트 읽기당 1섹터보다 적은 읽기 에러와 엔드-투-엔드 CRC 기능 등 이 모든 것들이 V60 시리즈의 신뢰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LSI 듀라 클래스 테크놀로지는 총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준 컨트롤러에 비해 20배 이상 효율적으로 낸드 플래시 내구성을 확장하고 낸드 플래시 프로그램 사이클 수를 최적화시킵니다. 이것이 듀얼라이트 아키텍처입니다. 두 번째, 강력한 ECC 기능과 라이즈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샌드포스사는 오늘날의 최고의 하드기어보다 드라이브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많은 주문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재적이고 치명적인 낸드 플래시 블록 오류가 나타나게 되면 레이드의 비오류를 피하고 단일 SSD에서 레이드 구조와 같이 데이터 보호와 복구 기능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어드밴스 웨어 레벨링과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여 V60 시리즈의 최적화된 웨어 레벨링 알고리즘은 플래시의 내구성을 향상시켜줍니다. 네 번째, 어드밴스 리드 앤 프로그램 디스터브 매니지먼트에서는 셀에서 읽고 프로그래밍하는 동안 잘못된 반복 프로그래밍을 막아줍니다. 다섯 번째, 리사이클러 기능은 플래시 내구성 안에서 최소한의 영향으로 스마트하게 불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합니다. 샌드포스사의 SF228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모든 SSD가 이러한 모든 기능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펌웨어와 제품 설계에 따라 그 기능의 제한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같은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SSD이더라도 제품 생산에 따라 가격이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듀라라이트의 장점, 내구성, 성능, 데이터 보존과 소비 전력을 최적화시켜 줍니다.
낮은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을 유지시켜 주는데 이것은 라이프타임의 지표가 됩니다. 낮은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에 도움되는 것은 페이지 단위의 볼륨 매니저와 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리고 윈도우 7의 트림 기능입니다. 다음은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에 방해되는 요소로 블록 단위의 볼륨 매니저와 백그라운드 가비지 컬렉션 그리고 OS의 미셔라이먼트가 쓰기 작업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실리콘 파워 V60 시리즈는 LSI 듀얼라이트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 컨트롤러에 비해 20배 이상 효율적으로 낸드 플래시 내구성을 확정하고 플래시 프로그램 사이클 수를 최적화시켜 줍니다. 라이즈 기능은 Redundant R, Array of A, Independent I, 실리콘의 S, 엘리먼트의 E 약자로 그 기능은 높은 수준의 ECC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이 조합은 다른 컨트롤러보다 약 100만 분의 4제곱시간 적은 언컬렉터블 오류와 함께 10의 29의 언컬렉터블 비트 오류를 제공합니다. 추가 없이 한 개의 SSD로 레이드 구조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가 여러 개의 플래시 다이에 쓰여지기 때문에 레이드처럼 섹터, 페이지 또는 전체 블록에서의 실패 시 데이터 복구를 사용하도록 설정을 합니다. V60 시리즈는 패키지당 8개의 플래시 다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SSD 최종 용량은 16개의 패키지에 따라 낸드를 조립할 수가 있고 총 128개의 개별 다이를 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개의 MLC 다이에서 실패가 생길 때 복구할 수 없는 읽기 오류는 보통 1000ppm, 즉 0.1%의 실패 확률을 보이는데 128개 다이를 사용한 장치에서의 실패 확률은 SSD 수명 동안 대략 12%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샌드퍼스 컨트롤을 사용하는 V60 시리즈는 라이즈 기능으로 일반적인 SSD 한 개 다이 실패율보다 100배 적은 0.001%로 그 오류를 줄여줍니다. 즉, 라이즈 기능으로 SSD 수명 동안의 실패 비율이 12%에서 거의 100배 낮은 0.13%로 떨어집니다. V60 시리즈의 리사이클러 가비지 컬렉션 SSD의 새로운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유효하지 않고 오래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유효한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 등으로 빈 블럭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GC라고 합니다. 모든 SSD 제품은 GC 기능이 옵션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블럭 삭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페이지에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단위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가 모여있는 하나의 전체 블럭을 지우게 됩니다. GC는 한 블록에서 모든 페이지가 한 번 쓰여졌을 때 작동을 하게 됩니다. GC가 작동하게 되면 유효한 데이터를 가지는 페이지는 새로운 블록을 병합될 때 씌워집니다. 그리고 무효한 데이터를 가지는 페이지는 새로운 블록으로 병합될 때 무시되고 지워집니다. 낸드의 셀을 고르게 쓰게 하는 웨어 레벨링 기술은 주로 GC가 작동하는 동안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SSD를 사용 시 쓰기 속도가 중간중간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V60 시리즈 120GB 제품의 내부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SSD 셀, 페이지, 블록 정의를 간단히 살피고 V60 시리즈의 GC 동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구조는 V60 시리즈 120GB 제품 기준으로 128GB 낸드 플래시가 8개로 구성되어 있고 쓰기 단위인 페이지 크기는 8KB, 지우기 단위인 블록 크기는 2048KB 2MB입니다. 한 페이지당 131,072개의 셀로 현재 20나노 공정의 ML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LC는 한 셀당 2비트를 저장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과 지우기 작업 시 낸드 플래시 셀 구조 변화입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한 개의 셀당 비트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LC는 한 개의 비트로 신뢰도가 가장 높고 MLC는 두 개의 비트로 SLC보다 한 개 셀당 저장 용량이 2배가 됩니다. 그러나 신뢰도는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TLC는 3개의 비트로 SLC보다 셀당 저장 용량이 3배가 되지만 신뢰도는 가장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TLC는 더 강력한 ECC 엔진과 OP 영역 및 데이터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MLC 제품보다는 내구성과 신뢰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셀들이 모여서 페이지를 만들고 256개의 페이지들이 모여서 한 개의 블록을 구성하게 됩니다. 한 개의 페이지 사이즈는 8KB이며 256개의 페이지가 모인 한 개의 블록은 2MB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GB 낸드는 8192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GC가 동작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낸드 플래시에서 쓰기는 페이지 단위로 기록을 하고 지우는 것은 블록 단위로 지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 크기는 8KB이고 블록의 크기는 2MB입니다. 한 개의 숫자가 8KB라고 가정을 하고 페이지와 블록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에서 1부터 12 데이터를 기록할 때 페이지 변화입니다. 다시 13부터 244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록된 1부터 12 데이터를 윈도우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 페이지의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페이지에 수정 내용을 기록하고 기존 데이터는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로 마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블록 X가 완전히 채워진 상태라 새로운 블록 Y에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를 제외한 유효 데이터만을 옮기는 작업이 실행됩니다. 그 다음 오래된 블록 X의 데이터는 전부 삭제가 됩니다. 최초 블록 X에서 1부터 12 데이터처럼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SSD 데이터 수용력이 떨어지므로 파일 재배치와 블록 삭제가 되는데 이것을 GC 과정이라고 합니다. 트림 기능이란 운영체제에서는 삭제된 데이터의 포인트를 트림 명령을 통해 SSD에게 알려줍니다. SSD가 트림 커맨드를 지원하게 되면 운영체제의 트림 명령을 받아 가리키는 위치를 무효한 데이터로 마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트림의 특징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의 GC를 방지합니다. SSD가 알지 못하는 여유 공간을 증가시켜 줍니다. 트림의 장점 GC를 위한 쓰기 작업이 적어지므로 호스트의 쓰기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플래시 쓰기 작업이 줄어드므로 전체적인 드라이브 내구성을 증가시킵니다. 쓰기 작업이 줄어들고 GC를 하는 동안 더 많은 여유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어떻게 운영체제의 데이터를 지우는가? 운영체제에서 트랙은 어떤 파일이 있고 어떤 논리적인 블록이 파일을 잡고 있는지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SSD는 이러한 운영체제의 파일 구조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운영체제로부터 받은 정보의 유효 데이터 값에 의해서만 운영됩니다. 만약 운영체제에서 파일을 삭제하게 되면 논리적인 공간에 위치했던 파일의 공간을 빈 공간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운영체제는 이러한 정보를 SSD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SSD는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SSD에 새로운 데이터를 기록할 때와 테이블의 공간이 이미 있는 데이터를 수정할 때 다시 다른 공간에 새롭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데이터는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로 마크를 합니다. 이 경우는 운영체제가 기존 데이터가 있다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데이터 처리에서 운영체제와 SSD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림이 작동하지 않을 때의 GC는 제한된 프리스페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4개의 새로운 파일 A, B, C, D를 쓰게 될 때 운영체제에서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SSD 논리적인 부분과 물리적인 부분을 일치합니다. 이때 OP 영역은 SSD 물리적인 부분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C 파일을 삭제하게 되면 OS에서는 C 파일을 삭제되어지고 SSD 논리적인 부분과 물리적인 부분은 GC로 수정되기 전까지 C1과 C2는 유효 데이터로 유지됩니다. OS가 새로 데이터 2를 오래된 논리적 영역에 쓰게 되면 SSD 논리적인 부분은 같아지지만 물리적인 부분은 GC를 위해 오래된 물리적 영역에 표시를 하고 새로운 곳에 이 파일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때 OP의 영역을 이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트림이 작동될 때 프리스페이스가 증가되어 GC에 사용되는 상황입니다. 사용자가 새로운 파일 A, B, C를 쓰게 되고 트림이 작동되지 않는 때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파일 C를 삭제하도록 명령하게 되면 트림 커맨드도 같이 보내지게 되고 SSD 논리적인 부분은 OS와 같이 데이터가 비워지게 되고 SSD 물리적인 부분은 트림 커맨드를 받아 C 파일의 가비지 컬렉션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V60에서는 가비지 컬렉션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새로운 이 파일을 쓰게 되면 OS는 오래된 논리적인 영역에 쓰여지고 SSD도 같은 논리적인 영역에 쓰여지게 됩니다. SSD 물리적 영역에서는 새로운 영역을 쓰게 됩니다. 이때 파일 삭제 시 늘어난 프리 영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GC를 위한 프리스페이스 증가는 높은 성능과 낮은 WA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트림 적용 후 듀얼라이트가 적용 안된 일반 SSD와 듀얼라이트가 적용된 V60 시리즈의 비교입니다. 트림이 적용되면 OS상에서는 지워졌지만 GC가 일어나기 전까지 유효하지 않는 SSD 데이터 영역도 GC를 위한 프리스페이스로 이용되는데 듀얼라이트 기술이 적용된 V60 시리즈는 일반 SSD보다 그 영역이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듀얼라이트와 트림의 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듀얼라이트와 트림은 SSD가 GC 작업을 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여유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GC 작업을 위해 증가한 여유 공간은 높은 성능과 낮은 WA를 제공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GC와 백그라운드 GC의 차이점입니다. 백그라운드 GC는 SSD 쓰기 속도가 느려질 때 매우 중요합니다. 호스트의 쓰기 속도가 더 이상 느려지지 않도록 유지시켜 줍니다. 문제점은 모든 데이터가 읽기 없이 모든 데이터가 트림되어질 때 불필요하게 새로운 블록으로 옮겨지게 되고 곧바로 데이터가 삭제되게 됩니다. 이는 플래시의 내구성과 드라이브의 수명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V60 시리즈는 윈도우의 트림 커맨드와 듀라 클래스 기술을 바탕으로 GC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스탠다드 GC는 쓰기 속도를 높게 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이유는 꼭 필요할 때만 데이터를 옮기고 지우는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GC가 된 데이터는 곧바로 삭제되지 않아 불필요한 내구성 축소를 막아줍니다. V60 시리즈가 스탠다드 GC가 아닌 백그라운드 GC를 사용하면서 일반적인 SSD보다 더 낮은 WA를 가지는 것은 듀라 클래스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플래시로 구성된 SSD는 낸드 플래시상에서 기가바이트와 수백만 바이트에서 차이가 나는 7.3%의 기본 OP 영역과 설계상의 마케티드 OP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OS에서 보여주는 영역은 실질적으로 기록된 데이터 영역과 빈 공간입니다. 트림 기능이 없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OP 영역은 오직 낸드 플래시상에서 기가바이트와 수백만 바이트에서 차이나는 7.3%의 기본 OP 영역과 설계상의 마케티드 OP 영역입니다.
그러나 트림 기능이 작동되면 그 영역 외에 OS에서 보여지는 빈 공간이 추가로 OP 영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유는 트림 커맨드와 GC 때문에 LB에서의 프리스페이스와 PA의 데이터를 무효화시켜 일치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트림 커맨드가 없으면 LB에서는 여유 공간으로 인식되지만 실질적으로 P에서는 유효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V60 시리즈는 SATA3 6GBps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SATA2와 SATA1에도 호환을 합니다. 최대 순차적 읽기는 초당 550MB이고 최대 순차적 쓰기 속도는 초당 500MB 속도를 지원합니다. 트림 및 가비지 컬렉션을 지원하며 NCQ와 레이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LSI의 듀얼라이트 기술과 웨어 레벨링에 따른 내구성을 확장시킵니다. 높은 ECC 기술로 인한 데이터 신뢰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장하고 있어 사용자가 쉽게 하드웨어 상태를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데스크탑에 장착하기 위해 3.5인치 가이드가 기본 제공되며 충격과 진동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낮은 전력 소비와 운영 시 소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V60 시리즈 용량은 60, 120, 240, 480으로 다양합니다. 제품 모델번의 구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V60 120GB 모델명에서 맨 처음 SP는 실리콘 파워 제품, 120이라는 숫자는 그 제품의 용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120GB 제품을 의미합니다. SS3에서 SS는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를 나타내며 숫자 3은 인터페이스가 SATA3 규격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V60에서 V는 벨록시 시리즈를, 숫자 60은 60 모델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S25에서 S는 SATA 방식의 규격, 숫자 25는 크기를 나타내며 2.5인치 제품을 의미합니다. V60은 알루미늄 금속 재질의 헤어라인 스크래치 디자인으로 실버 다이아몬드 컷 로고와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하여 미학적인 면과 성능을 동시에 만족해드립니다. 길이는 100mm, 폭은 69.85mm이며 두께는 9.4mm입니다. 또한 무게는 제품에 따라 64에서 77g으로 경량화되어 있습니다. 충격은 1500Gs, 진동은 20G 피크까지 이상이 없습니다.